저는 육아 혜택 같은 거는 싹 다 챙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직접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수유 지도도 해주고 아기 발달 체크도 해주고 산후우울 상담까지도 싹 다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저는 다리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서나 좀 알았어요. 이게 소득 기준도 따로 없고 돈도 안 되는 사업인데 이게 나라에서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라 가지고 신청을 안 하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이게 뭔지, 뭐 해주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싹 정리해봤어요. 요것만, 요 하나 혜택만 오늘 파고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이름이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름만 들으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맨 처음엔 좀 그랬어요. 이름이 이러니까 뭐 검색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생애 초기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바로 이런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전문 교육받은 간호사가 집에 직접 찾아와줘서 산모랑 요 아기들을 꼼꼼하게 한번 돌봐주는 겁니다. 아기 건강 걱정되죠. 성장 발달은 요게 괜찮은가? 수유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뭐 엄마 산후우울은 없는가? 병원 가자고 하니까 매번 예약하고 대기하고 시간 잡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다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전문 간호사가 우리들 집에서 싹 다 직접 방문해서 체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건복지부가 기획을 했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같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본이 있어요. 동네 엄마 카페에서 떠도는 그런 정보가 아니고 국가에서 만든 공식적인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업이 아직 전국은 아닙니다. 이게 정부 시범 사업이라서 공모에 선정돼 있는 지자체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국에 한 70여 개 정도 되는 그런 보고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있어요. 서울은 강북구, 서초구, 강남구,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송파구, 강서구 이렇게 8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구리, 성남, 분당구, 군포, 안성, 과천, 양평군 총 6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북구랑 달서구 2곳에서 하고 있고요. 부산은 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해서 총 4곳이에요. 경북이 현재로서는 15곳으로 제일 많고 경남 11곳, 전남은 12곳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지역이 여기 없으면 못 받는 거냐? 그거는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 있는 줄 모르면 신청 못 하잖아요. 이런 정보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우리 집에 오면 구체적으로 뭘 해주느냐? 크게 2개로 나뉩니다. 기본 방문하고 지속 방문. 자, 첫 번째 우선 기본 방문. 이거는 신청하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출산 후에 한 8주 정도 안에 간호사가 집에 와줍니다. 그때 우리 아기의 몸무게, 머리 둘레, 체온 같은 기본적인 거 다 재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 산모의 우울증 검사도 해줍니다. 이때 에딘버러 산후우울증 검사라고 산부인과에서도 하는 그런 유명한 검사가 있잖아요. 그걸 집에서 아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수유 상담도 해주고 양육 환경도 같이 그렇게 와서 돌봐줍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다리 낳고 처음에 한두 달, 한 8주까지가 진짜 좀 막혔거든요. 와이프는 수유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기는 막 밤새 울어대는데 뭐 나는 옆에서 뭐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병원 가기 애매하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유튜브 보면 다 다른 얘기하고 뭐 하면 죽는다 그러고 뭐 하면 큰일 난다 그러고 뭐만 하면 뭐 완전 뭐 망한다 그러고 그때 전문 간호사가 집에 와가지고 직접 보고 요건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 이번에 이걸 실제로 받아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오히려 저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타지에서 결혼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왔거든요. 이 동네에 대한 지리를 아예 몰라요. 출산도 원래 그 와이프가 있었던 그 고향에서 출산을 하고 그리고 아기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기가 뭐 데리고 갈 병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요번에 방문하셨던 간호사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서 가면 좋은 소아과들 그리고 밤에 응급 상황이나 뭐 입원 가능한 병원 영유아 검진 가능한 곳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가셨고 밤에 응급 상황에 가면 입원 가능한 병원 그리고 영유아 검진이 가능한 곳까지 이렇게 다 알려주고 가셨고 연령별로 수유량표 뭐 이런 것도 주시고 꼼꼼하게 또 예방접종 스케줄, 유축기 무료 대여 방법, 뭐 근처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것들 이런 것까지도 싹 다 정리를 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와 주셨어요. 이거 인터넷 검색으로 하면 막 다 파편화돼 가지고 알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신 보건소 선생님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이 사업의 진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기본 방문은 기본적으로 1회인데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최대 4번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고요. 산전에 1번, 후에 3번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전 방문은 임신 32주 이후에 오는 건데 출산 준비 상태 점검이랑 태아 애착 확인 같은 것까지도 해줍니다. 산후 2차 방문은 1차 방문 2주 뒤에, 3차 방문은 아기가 4에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와가지고 그때 필요한 이유식 같은 교육도 같이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기본 방문할 때 간호사가 산모의 상태를 평가해줘요. 우울증 점수가 높다고 하거나 아니면 양육 환경이 좀 어렵다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청소년 산모라거나 하면 지속 방문 대상자로 바뀝니다. 지속 방문은 말 그대로 계속해서 와주는 거예요. 아기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최소 25번에서 29번까지도 방문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매주 와주시다가 점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기가 크면서 부모도 점점 익숙해지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방문하는 것도 조절해 나가는 거죠. 이게 간호사만 오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님도 같이 와줘요. 심리적으로 힘든 부분이나 경제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오셔서 같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엄마 모임이라는 것도 운영을 한다고 해요. 예. 이 비슷한 시기에 출산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5주 정도 동안 5주 프로그램으로 같이 막 모여서 얘기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베이비 마사지, 이유식 만드는 법, 아기 발달놀이 같은 거 이런 것도 하고 뭐 서로 경험도 나누고. 출산 초기에는 이게 와이프가 집에만 있으면 진짜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평소에도 발도 이런 사람들도 우울증 증세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리 옆에 같이 있어도 같은 처지의 엄마들이랑 얘기하면 이런 게 또 좀 다르거든요. 이런 기회를 연결해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신청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어떻게 신청을 하느냐. 대상은 임산부랑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도 다 포함되고요. 소득 기준 없어요. 비용도 무료입니다. 신청 시기는 가능하면 임신 중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임신 20주 이내에 등록하는 거를 요금 권장을 합니다. 근데 출산 후에 알게 됐어도 괜찮습니다. 만 2세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가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신청하고 싶다라고 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나 온라인으로도 싹 다 가능하니까요. 일단 주소지에 해당되어 있는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실시하는지 물어보고 이거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예약은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잘 얘기를 해 주실 겁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바로 간호사가 오는 건 아니고요. 먼저 등록평가라는 걸 합니다. 간단한 설문인데 경제 상황이나 심리 상태, 양육 환경 같은 거를 체크를 좀 미리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본 방문을 할지 지속 방문을 할지 필요한지 이렇게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 우리 지역은 안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맞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범 사업이라 가지고 그리고 몇 년이 이미 지났는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지역이 아직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보건소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요거에 대한 이유가 총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매년 참여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보건소 싹 다 확대하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일이란 게 진행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알아봤는 마지막 여기 정부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는 2025년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지역도 이게 2026년 돼서 할 수도 있고, 제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인 2026년 4월에 보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한번 꼭 전화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이 사업을 안 하는 지역이라고 해도 보건소에서 비슷한 방문 서비스를 또 안내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역마다 이름은 또 다른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같은 거나 방문 건강관리 같은 그런 비슷한 서비스들을 또 구비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전화해가지고 꼭 한번 물어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했는 산모인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있는지 꼭 한 번씩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제가 한번 찾아낼 수 있는 데까지는 찾아가지고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저도 요번에 그 간호사 선생님들 오셨을 때 좀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다리가 밖에 데리고 나가면 진짜 잘 자요. 근데 집에 있으면 정말 안 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외출을 할 때 아기띠를 좀 많이 하고 주고 나갔었는데, 저희 뭐 주변이나 아니면 뭐 또 유튜브 같은 거 보고 하면 뭐가 좋다더라, 뭐 아기띠가 좋다더라, 나가지 말라더라, 유아차 아니면 뭐 유아차도 뭐 어떤 등급에 어떤 걸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상황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기띠를 했어요. 저희가 데리고 나가기도 편하고 통행에 뭐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애도 탁 감겨 있고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아기띠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아주 쪼맨할 때, 신생아 때 애기들 그리고 데리고 다니기에 너무 덥지만 않으면 아기띠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전문가한테 인정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도움됐으면 주변에 우리 동지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천천히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내용도 제가 같이 정리해뒀으니까 이것도 역시 아래 고정 댓글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